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시장 오늘 보도록 하죠. 미증시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 되긴 하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어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죠. 실제로 이틀 동안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 출발 자체는 이제, 소폭 하락 출발해서 현재는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소폭 약밥 정도 나타난다 돼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이 아주 좀 세다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라인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우선 지금 반등이 나온다가 됐다가 다시금 하락을 했다가 변동이 크다. 이 부분은 현재 미선물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변동 자체 셀 수밖에 없다 되는데, 시장에서 국내 증시 자체가 따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요 가격대를 지켜주는데, 그 가격대란 부분이 작년 10월과 차이가 나는 거는 실적 자체가 그때는 하향되던 구간이었고 지금 실적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상으로의 지지 라인대가 든든하다, 이런 관점인 건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사실 그렇게 되죠. 밸류적인 부분을 무시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저점이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빠질 때 밸류적인 부분에서가 지지도가 나타난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바닥 가능성, 그리고 이후에 시장에서의 상승폭이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를 수 있다고 되는데, 오늘 현재 보게 되면은 지금은 외인들이 이제 선물을 매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베이시스 소폭 개선시키면서 이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형태인데,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워낙에 크게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우선은 오늘 제일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진다가 되고는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선물에서의 변동이 커질 때마다 추가적인 하락도 세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사실 별로 뭐 미증시에서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보합권 전후를 그대로 유지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저께 설명했던 부분이 이미 환율은 고가가 찍고 내려온 상태죠. 다만 지금 구간에서가 환율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변동이 세진다가 되니까 환율도 한 번씩 더 보게 되는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뭐 저도 이제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보유하고 이런 흐름을 볼 때, 저도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저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은 결국은 그 수익비 다 토해놓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되는 상태에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거죠.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허용치라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가져가도 괜찮은 거냐, 오히려 살 수 있는 구간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제 이제 오후장이었죠. 오후장 들어가면서 이제 중동에서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게 유가의 상승이 연결되었고, 결국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상승 연결되는데, 국채 수익률이 현재 1.9%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란 부분이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수익이라는 것도 어떻게 따지냐면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최종적으로 7에서 8에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했을 때가 1.75%에서 2% 정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제 수익률이 1.75에서 1.8%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었던 것은 그 부분이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어제 유가가 올라간다니까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 근처까지 왔다는데, 결국은 이제 한 차례 더 올린다라는 부분은 없고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가속화시킬 거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즉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된다, 이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런 성장주 쪽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정도 되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의 이제 실제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가 뭐 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4%좀 안 되는 하락이고, 그 다음에 S&P가 5% 안 되는데, 문제는 나스닥 성장주가 중심이란 거죠.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작년부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주 쪽으로 워낙에 매기를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 매기가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악순작용된 그런 케이스라서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러면 어디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지수가 지금 변동이 나타나면서 오전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은 오늘 이제 시가 라인대가 이제 작년 11월 달 종가상에서의 가격대 이 라인대에서 이제 시가를 출발해서 이제 플러스 가이드 보였다가 다시 하락을 보이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없죠. 그래서 시장에서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을 깨는 구조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 지수를 볼 때는 그 부분에서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대형 지수에서는 여전히 하단 자리대 이거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유지를 하고 나서 이제 물론 다음 주 돼야지 좀 더 명확한 그림이 가능해지고 기대치를 갈 수 있다가 될 텐데 다음 주가 이제 아무래도 국내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국내 자체적인 모멘텀과 이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양상을 볼 때는 다음 주에 다시금 이 라인대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내 증시가 2016년도 이후로 4주 연속이라는 하락은 나타나도 5주 연속이라는 하락은 나타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납법카드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4주 동안에 하락을 했다가 되면은 이제 밑꼬리가 사실 어디냐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 부분이 역시 중요한데 4주 연속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 반등은 하나 나온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정리를 하건 현금을 만들건 이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은 우선 보고 정리를 한다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도 성격이 어떤 반등이냐 이거 역시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음에 시장에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물 쪽에서도 아침에 낮게 출발해서 현재는 28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를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 마감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가격대 전후를 올라타서 마감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앞전에도 사실 시장에서 하단 자리대를 작년 11월 달에 지켜지는 그림이 있었지만 실제로 MSCI 리밸런스 있었던 11월 30일 날 급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하면서 살려주는 흐름을 보여주듯이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세라든지 이런 거 있다 했을 때는 3거래 이내에 회복하느냐 역시 이것도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래 대금도 작고 투자 심리도 워낙에 약한 상태에서 개인들의 신용 담보 부족까지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난 상태라서 투자 심리가 약하고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결국 실적과 그리고 밸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다는 부분 여전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 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번 주까지가 조정을 마무리하면 딱 좋은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저가 매수란 분도 손이 굉장히 잘 안 나가실 겁니다. 갖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실적이라는 거 한 번 더 믿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내 증시는 실질적으로 해외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 디커플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그 부분 역시도 과하게 빠져있는 상태인데 2017년도 이후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통계적인 부분을 2017년도 이후로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라든지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장 싸게 과대 낙폭을 나타냈을 때와 지금 국면이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너무나 과하게 빠졌던 부분에서 밸류라는 부분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기준을 잡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체크포인트로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단 거래 대금도 붙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수는 저점 테스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바닥권이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하지만 확인을 더 할 게 있죠. 선물지수에서 380에서 381.7포인트 여기에 안착이 되어야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 상장 주식 수 가운데서 한 10% 정도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20여 개 종목이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저점 매수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수
어떻게 될지는 또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등할 때는 또 현금도 확보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수요일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